그래서 일단은 제가 방법은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안 됐을 때, 따라 하려고 했으나 잘 안 됐을 때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몸이 안 돌까봐. 앞으로 그렇게 치면 너무 몸이 안 움직이고 팔로만 치게 돼. 나 그래서 이거는 암스윙이야, 이 암스윙은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암스윙 같은 경우는요, 진짜로 스윙을 봤을 때 이 하체가 무슨 시멘트로 고정한 것 마냥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팔로 스윙을 해요. 그러면 어떤 스윙 궤도가 나오냐면요, 이런 식의 스윙 궤도가 나오지 않고요, 이런 식의 스윙 궤도가 나와요. 이게 암스윙이에요, 여러분. 이게 암스윙. 제가 얘기하는 스윙은 이런 스윙이 아니거든요. 이 몸의 구조가요, 완만하게 움직이려고 하면요, 내가 몸을 돌리기 싫어도 팔에 의해서 몸이 돌아가요. 근데 얘를 위로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몸이 하나도 돌지 않으면서 팔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백스윙 들어볼게요. 위로 들어볼게요. 어때요? 몸 하나도 안 돌죠? 팔로만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이 암스윙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팔에 힘을 쓰는데 앞에서 뒤로 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팔을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몸을 돌리게 되면 몸은요, 이 뿌리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 뿌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몸의 중심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채가 움직여야 되는 스윙의 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궤도를 잘 그려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회전을 하면서 채를 이렇게 던지는 느낌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차라리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팔에는 힘을 빡 준 상태에서 몸을 돌리면요, 몸에 이 경직돼 있는 느낌이 너무 일체감이 생겨서 몸이 회전하는 것만큼 채도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스윙의 궤도가 여기서부터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윙 나오죠. 앞에서 채가 쭉 뒤로 넘어가면서 팔에 의해서 몸이 돌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러면은 팔을 잘 써도 몸이 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팔로우스루도 해볼게요. 암스윙은 이거예요. 몸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팔이 넘어가는 방법. 이게 암스윙이에요. 근데 임팩트 맞고 롤링을 해주잖아요. 롤링을 해주게 되면 헤드가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상태에서 헤드가 계속 뒤로 이어서 가볼게요. 그러면요, 몸이 돌지 않으면 채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팔을 이렇게 위로 올려버리면 가능하겠죠. 근데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너무 업라이트 하잖아요. 여기서 대칭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일로 넘어가야 돼요. 일로 넘어가게 되면은 채가 넘어가려는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른발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스윙의 궤도가 결국 몸의 회전의 양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팔을 쓰더라도 스윙의 이 궤도의 각도만 잘 지켜주실 수 있다면 몸이 안 써질까봐, 내가 너무 팔로만 치는 암스윙을 할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팔을 많이 쓰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이 다운스윙에서 임팩트 부분인데요. 드라이버 스윙은 첫 번째 분리 동작과 두 번째 분리 동작, 첫 번째 분리 동작은 백스윙이 올라가는데 다운스윙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 첫 번째 분리 동작, 두 번째 분리 동작은 몸의 회전이 멈추고 채만 지나가는 이 두 번째 분리 동작.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요, 이 두 번째 분리 동작이 제일 중요해요. 드라이버는 스피드가 빨라야지 거리가 나갈 수 있는 클럽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여기서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임팩트 순간에 헤드가 몸을 앞서는 동작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칭을 만들 수 있도록 팔을 써주는 것이고, 헤드가 열려져 있는 것이 닫으면서 힘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몸을 많이 돌리는 사람도 이 동작이 없다면 공이 거리가 나갈 수가 없고 방향성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너무 팔을 많이 써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는 내가 너무 손을 잘못 쓸까봐, 자꾸 손목이 꺾일까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왼쪽에 벽을 만들어주고, 왼쪽 벽이라는 건 제가 오른팔을 왼팔보다 밑에 두는 거라고 했죠. 이렇게 벽을 만들어주고 오른쪽으로 공이 가지 않을 수 있는 벽을 만들어 주려고 했을 때 손목이 꺾일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과정에서 손목이 많이 꺾일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예요.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첫 번째, 멀리서기. 자, 드라이버 힘을 쓸 때는요,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힘을 쓰려고 해요. 근데 공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맞춰야겠죠. 아니면 몸의 회전을 엄청 많이 해서 맞춰야 되는데, 그랬을 때 나오는 경우들은 이런 식의 각도가 나오거나 이런 식의 각도가 나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을 쓰고자 하는 방향대로 힘을 쓰지 못하니 보상 동작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 보상 동작에 의해서 손목이 꺾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힘을 쓰는 방향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준비 동작에 의해서 그걸 공을 맞추기 위해서 보상 동작이 들어가서 나오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드레스 했을 때 공이랑 좀 더 멀리 쓰세요.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힘을 쓰면 더 세게 휘두르려고 하게 되면은 이 채는 더 이 앞쪽으로 나가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까지 나가진 않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까지 나가진 않습니다. 채가 뒤에서 앞으로 던지는데 더 세게 던진다 생각해 보세요. 더 이쪽 앞쪽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최대한 거리를 좀 확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막 지나치게 그렇다고 이렇게 둘 필요까지는 없는 게요. 저희가 몸이 이 클럽 헤드를 스윙의 궤도에 의해서라도 몸을 돌리기도 하죠. 당연히 몸을 돌려요. 근데 스윙의 궤도에 의해서라도 몸은 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몸이 회전해서 뒤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그만큼 채가 이렇게까지 나가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공간을 확보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간을. 그래서 너무 멀리는 아니고 어드레스를 했을 때 한 두 주먹에서 두 주먹 반 정도의 공간을 둔 상태로 어드레스만 해주셔도 충분히 공과 몸하고와의 간격은 확보를 했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손목의 각도. 정말 저는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레슨을 이제 멀리서도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오시고 또 꾸준히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도 계신데 매일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안 나오는 날이 없어요. 어드레스를 다 이렇게 쓰고 계셔요. 이렇게. 나는 위에서 아래로 공을 내려다 보고 있으니까 나는 이게 이 앞에 있는 토 부분이 그렇게 많이 뜬지 몰랐어. 이 앞부분이 그렇게 뜬지 몰랐어 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잘 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향대로 측면에 거울을 두고라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두 주먹에서 두 주먹 반 정도 서서 조금 더 손의 높이를 높여주세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샤프트랑 팔이랑 일직선이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스윙을 해주셔도 훨씬 더 몸의 이 왼쪽에 벽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벽을 만들려고 했을 때 손목이 꺾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손목이 꺾이게 되는 경우에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어드레스를 멀리 서고 이 손의 높이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손목이 꺾일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몸의 회전이 진짜 하나도 되지 않고 채가 나가려고 하게 되면 손목이 꺾입니다. 몸이 진짜 하나도 회전을 안 해요. 아음스윙처럼. 근데 헤드는 갈라 그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손등이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목이 아픈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몸의 회전이 너무 안 돼서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몸을 돌려야 돼? 그러면 팔을 쓰라고 했다가 몸을 돌리라고 했다가 왜 이랬다 저랬다 헷갈리게 이러시잖아요. 자, 이게 아니고 백스윙 때 저희가 앞에서 뒤로 쭉 몸을 꼬아줬어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내 몸이 꽈배기처럼 꼬아졌다 생각하시면 돼. 그럼 다운스윙 때 본능적으로 이 꽈배기를 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앞만 밑에 부분을 잡고 있고 위에 부분을 같이 잡아서 위에 부분만 꼬았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꼬이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놔줄 때 밑에 부분을 잡고 있고 위에 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위에 부분을 놔주면 이 밑에 부분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위에 부분만 돌겠지만 얘를 동시에 놔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밑에 부분도 돌고 위에 부분도 돌면서 같이 풀리겠죠. 그런 것처럼 몸을 꼬아줬으면 다운스윙 하려고 했을 때 내가 하체를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잡고 있지 않은 이상 얘도 왼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느낌 때문에. 그래서 이 골반도 회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운스윙을 했을 때 몸이 하나도 안 들고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두 가지예요. 박프로가 타겟을 등지고 치라고 했어 라고 해서 진짜 완전 등지고 이렇게 치려고 하시는 분이거나, 두 번째는 백스윙 올라갔을 때도 이렇게 암스윙으로 앞에서 뒤로 드는 느낌이 아니고 팔로만 위로 올려서 공을 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손등이 꺾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스윙을 하실 때 무조건 앞에서 뒤로 들려고 하는 느낌으로 몸의 꼬임을 느끼고, 얘를 타겟 등지고 치세요 라고 했다고 해서 얘를 그냥 갖다가 타겟에 등지고만 공을 맞춰야지 하는 느낌보다도, 타겟을 등지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 벽을 만들어 줬어도 저는 여러분들께서 뒤에서 앞쪽으로 힘을 쓰려고 하면서 헤드도 닫아주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스윙의 궤도가 지켜지면서 여러분들의 몸의 움직임도 자연스러워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해서 공을 한번 쳐볼게요. 어드레스 때 손 높이 세워주고, 좀만 더 멀리 서주고, 그 상태에서 앞에서 뒤로. 저는 정말로 진짜로 페어웨이가 이제 좁은 골프장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딱 두 가지밖에 생각을 안 해요. 자, 왼쪽 벽, 오른쪽 벽. 난 절로 절대 가지 않아. 왼쪽 벽은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오른팔이 왼팔보다 밑에 있는 상태.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거는 정말 간단해요. 여기서 손이 이렇게 꺾여져 있지 않은 상태,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 헤드를 닫아주면 공이 왼쪽으로 확 안 가요. 많이 닫아도요. 많이 닫아도 안 가요. 이번에는 세 번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땅이 날까봐 또는 뒷땅이 나서 걱정이신 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를 칠 때 뒷땅이 난다는 것은 뭐냐면 너무 가깝게 섰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깝게 서볼게요. 자, 진짜 좀 극단적으로 가깝게 서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공을 쳐보겠습니다. 백스윙을 쭉 올렸어요. 가깝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꾸 이렇게 좀 가파라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다운스윙 해볼 텐데, 채는 뒤에서 앞쪽으로 힘을 쓰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공을 맞춰야 되면 바닥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자, 바닥을 내려오면서 공을 쳐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바닥을 치지는 않을 거예요. 얘를 빨리 풀어줘야 된다고, 박프로가 캐스팅 하라고 했는데, 근데 나 그럼 바닥 맞을 것 같은데? 끌고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측으로 슬라이스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은 얘를 슬라이스 안 내려고 닫다가 확 왼쪽으로 감겨버리거나. 여기서 너무 가까워서 가파르게 내려오니까 손목이 꺾여 있는 거예요. 손목은 항상 펴져야 된다고 했죠. 근데 꺾여 있게 되면은 방향성은 극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슬라이스가 안 나려고 빨리 뒤에서 풀겠죠. 그러면 뒷땅이 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저희가 멀리 다시 서볼게요. 멀리 쓰게 되면요,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채가 움직이는 거 봐보세요. 이 뒷땅이 날 구간이 있나요? 막힘없이 채가 지나가기만 하지 뒷땅이 나면서 스윙이 막히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뒷땅이 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멀리 서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공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몸이, 손이 헤드보다 앞서기 전에 헤드를 닫아주면 되는데요. 이때 손목이 이렇게 낮게 꺾여 있지만 않으면 절대 훅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자, 오른팔 밑에다 둔 상태에서요, 헤드를 닫아줘요. 오른팔 밑에다 둔 상태에서요, 헤드를 닫아줘요. 오른팔 밑에다 둔 상태에서요, 헤드를 닫아줘요. 그러면 양쪽에 벽을 만든 상태에서 공을 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걱정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안 날까봐. 결국엔 뭐냐면 이제 몸을 많이 써야지 거리가 많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팔을 쓰게 되면은 정교한 샷을 할 수 있지만 거리는 많이 나갈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거운 거를 가지고 강한 힘을 전달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이 큰 근육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 큰 근육들의 힘을 다 전달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들고 있는 이 골프채는요, 뭐 절대 가볍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도 가벼운 거에 속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벼운 걸 가지고 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스피드를 내야 되는데,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몸을 많이 쓰기보다는 팔을 많이 쓰는 게 훨씬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근육량이 많다고 해서 그게 거리가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론보다는 더 작은 근육을 이용해서 순발력을 이용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께서 거리를 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양쪽 벽을 만들어서 공을 친다라고 쳤을 때 한번 비거리를 한번 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서 지금 느낌은 계속 몸에 벽을 만들어 놓고 헤드를 쭉 닫아주려고 했어요. 훨씬 더 헤드를 닫아줌으로써 로프트의 각도도 훨씬 세워졌고, 그러면서
스피드가 낮다 보니까 빠른 스피드로 거려놨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게 제가 친 스윙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공이 지금 거리는 267m가 나갔고 왼쪽으로 5.9m밖에 안 갔어요. 양쪽에 벽을 만들어 놓고 스윙을 한 거예요. 타겟을 계속 등지려고 하면서 왼쪽에 벽을 만들었고 헤드를 닫아주면서 공이 오른쪽으로 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이제 거리도 잘 나왔고요. 이제 양쪽의 방향도 괜찮았어요. 이번에는요, 한번 몸을 많이 써볼게요. 자, 몸을 이렇게 많이 써볼게요. 몸을 이런 식으로. 정말 제가 돌릴 수 있는 힘을, 골반을 있는 힘을 다해서 틀었거든요. 자, 몸을 정말 빠른 속도로 틀어서 이제 공을 쳤는데요. 243m 나갔고 공이 오른쪽으로 42m.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치고 싶은 방법으로 다양하게 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지금 정말 뭐 왼쪽 오른쪽 벽 만들고 뭐 휘감아주고 이런 느낌 없이 정말 골반을 많이, 큰 근육을 많이 쓴다 생각하고 몸을 틀어서 쳤거든요. 근데 이랬을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몸이 또 팔이 헤드보다 많이 앞서면서 공이 우측으로 밀리게 되는 가능성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 몸을 쓰느냐 또 팔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데요. 절대 강한 힘을 공에다가 전달하면서 치는 것이 아니고 빠른 속도로 헤드가 지나가는 느낌으로 공을 치셔야 여러분들께서 이 골프라는 스포츠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몸은 항상 거리를 보내기 위해서 쓴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 몸을 쓰는 거고요. 팔은 정밀한 샷을 만들기 위해서 쓴다기보다는 훨씬 더 빠른 스피드로 거리를 내기 위해서 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탄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강하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언은 아니에요. 드라이브, 우드, 유틸, 롱 아이언을 칠 때는요, 몸은 팔을 거들어 줄 뿐입니다. 몸은 항상 채가 지나갈 수 있도록 팔이 마음껏 힘을 쓸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고 길을 잘 닦아주는 역할을 할 뿐인 것이지 이거를 가지고 힘을 쓰려고 했을 때 물론 이 골반을 많이 쓸 수 있는 사람한테는 큰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께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몸의 회전을 가지고 치려고 하시기보다는 저는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팔과 손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내용은 제가 레슨을 한 지 또 오래되기도 했고 유튜브 한 지도 이제 3년 차가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하면서 정말 절대적으로 계속 밀고 있는 내용입니다.